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오늘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겨울비 촉촉히 내리는 날 귀한 분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 저기 뭐 며칠 전에 네. 5주년 지난주에 하셨던데 네. 하여튼 축하드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많이 축하해 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원장님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하여튼 성장, 네. 지속 성장 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원장님이 벌써 임기가 2년이 다 되셨다고요? 그래서 엊그제 취임한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다 돼서 오랜만에 퇴임을 하시는 걸 알고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좀 소감이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공무원 시절에는 어쨌든 간에 윗분을 모시는 입장이 있었고, 혁신원장은 이제 책임자로 온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은 조금 도예시 때보다는 좀 더 책임감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심적 부담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만둔다고 하니까 네. 오히려 또 기분은 그래요? 많이 편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아마 시원섭섭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상규 우리 원장님께서 도청의 신성장 동력국장으로 계실 때 충북에 아주 큰 일을 해내셨죠. 방사강 가속기 오창에 있는 거 그걸 유치하실 때 아주 그 핵심 주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새록하시죠?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제가 그때 담당 과장이다 보니까 뭐 주역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역은 저희 직원들이고요. 네. 그 당시에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네. 상당히 정부 중앙부처의 어떤 그런 입장이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조금 좀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좀 반신반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잘 돼서 지금 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감개무량합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도에 공무원을 한 33년 했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좀 남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방사강 유치 관련된 사업이겠죠. 네. 그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나주하고 청주가 붙어가지고, 그죠? 근데 그게 뒤늦게 처음에 사실은 나주 이런 데는 저희가 시작할 때만 해도 네.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이제 언론에 좀 이제 내용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사업이 좀 규모가 있다 보니까 각 시도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나름 좀 해보겠다고 뒤늦게 이렇게 저희 경쟁을 심하게 붙었었는데 결과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유치했지 않습니까? 네. 대단히 큰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그때 그 오창의 방사능 가속기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때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글쎄, 어떤 분이 그때 전화가 왔어요. 네. 근데 방산가스키가 그게 오창인데, 오송에 아파트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2년 전에, 자기가 그 부동산 좀 매매 부탁을 했는데, 전혀 얘기가 없다가 유치 확정 발표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프리미엄을 더 붙여가지고 매매가 됐다고 농담삼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제가 이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오송 가는 쪽에 그런 아파트 있었습니다. 그 원장님 덕분이네요. 근데 그때 제가 또 기억나는 게 그때도 모친상을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유치전 때문에 그게 보도가 되고 그랬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 얘기를 하면 좀 울컥하는데 사실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떻든 간에, 뭐,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 예? 공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긴 봤는데, 지금 와서 한편 돌이켜보면, 조금 좀 마음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저희 어머님이 그 치매 증상이 계셔가지고, 예. 사실은 그 동생이 좀 고향에 계신데, 있는데, 도저히 그 모실 상황이 못 되고 그래서 이제 요양원으로 모셨는데, 네. 그때 또 코로나가 또 막 시작이 되고 뭐 이랬던 상황인데, 사실은, 좀 가끔 좀 들려봐야 되는데, 뭐 코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뭐 가끔 뭐 좀 뵙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한 달 보름이 완전 그 유치 관련된 피크 타임이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 시기적으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습니다만 거의 뭐 한 달 보름을, 뵙지 못했어요. 근데, 뭐 한 보름 전인가? 네. 좀 많이 어려우시다고 동생이 그러길래, 요새 뭐 코로나 그러니까, 잘 살펴봐라. 그리고 이제 그때는 거의 진짜 한 달 보름을 거의 주말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또 지사님이 네. 원체 또 그쪽에 또 열의가 있으셔가지고, 평일에는 잘 이렇게 이제 회의를 못 하니까, 예. 일상 업무도 하셔야 되고, 이제 주말에 이제 장기 회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뭐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주말 같은데, 예. 10시부터인가 이제 회의가 진행됐는데, 그때가 아주 마지막으로 그 사업 계획을 정리를 해서 다듬어서 이제 제출해야 되는 그 얼마 남은 시기거든요. 네. 근데 뭐 3시쯤 뭐 톡이 왔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아이고, 돌아가셨다고? 아니 어려웠다고? 여기 위험하시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가장 그 계획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그리고 한참 회의하는 중간에 그걸 받았는데, 도저히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래, 내가 좀 보고, 좀 끝나는 대로, 가보겠다 그랬는데, 이 회의가 생각보다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한 5시, 한 50분인가 6시쯤 되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뭐 어차피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또 그 사업 계획에 대한 내용을 또 전달을 받았으면 또 직원들이 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 내용 전달하고, 그러고 가니까 한 11시 됐더라고요, 저녁에. 아이고, 네. 조금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다른 식구들은 다 임종하시는 분을 봤는데 저만 좀 못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조금 가슴이 좀 찡한데, 예. 글쎄,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시종 전 지사님께서 상당히 미안했겠는데요? 전문 오셔가지고. 글쎄, 원래 이제 이시종 지사님 표현을 잘 안 하시는데, 예. 아마 좀 마음속에 좀 그런 부분은 있었지 않을까. 아이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당연하죠.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됐어야 되는데, 가봐야긴 가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그 실장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난 이만저만해서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와서 일을 좀 챙겨봐야 되는데, 상황이 요래돼서, 내가 일단 그 발인만 좀 하고 오겠다 해서. 아이고. 사실 발인하고 또 3일 돼가지고 바로 또 출근했죠, 그때. 알겠습니다. 예. 이거 그 방사능 가속기 유치하시느라 큰 일을 치르시는데도 그걸 제때 못하니까 지금도 계속 그건 좀 죄송하겠네. 그죠? 조금 마음은 항상 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대요. 즐거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회사로 보면 매출이 늘은 거고, 그 이제 회사로 보면 사장이 와가지고는 사장이 막 로비를 하고 수주를 해가지고 뭐 쉽게 해서 매출이 따블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의 사업 역량이 크게 돼서 2배 이상으로 됐다는데 어떤 비결이 따로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도에 있을 때 그쪽 신산업 분야 쪽에서 한 4, 5년 근무를 해서 나름대로 제가 원장으로 가서 업무에 대한 적응은 조금 뭐 쉽게 한 편이고요. 가니까 조금 좀 살림살이는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네. 뭐 제가 뭐 딱히 근데 저희 직원들이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뭐하지만 상당히 젊은 층의 직원들이 거의 6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젊은 조직입니다. 네. 직원이 이제 젊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지만 뭔가 좀 새로운 이런 기획이나 네. 이런 차원에서는 많이 좀 저한테 좀 도움이 됐고 저는 그렇게 돼서 이제 기획 내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계획을 끄려느냐 하는 그런 기획 방향이라든가 그리고 어떻게 공모에 좀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언을 준 것뿐인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다고 그래서 네. 가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이면에는 도에서 네. 그만큼 또 저희 또 기관을 나름대로 신뢰를 해서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런 성적이 좀 성과가 나지 않았나 해서. 그렇군요. 지원 입장에서는 일이 많아져서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 없는 것보다 100배 나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사업이 있습니까? 오셔서 한 2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셨던데. 제가 그때 개소식 때, 네. 우리 디지털 산업, 융합 협업지원센터라고 그래서. 네. 그게 산업부에서 전국에 저희 같은 혁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3개를 선정하는 건데. 3개를? 예, 산업부에서. 근데 저희 같은 혁신기관이 전국적으로 제가 따지면은 아마도 3, 40개 이상 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근데 그 당시에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도 상당 부분 각 시도에서 최소한 1개 기관씩은 참여를 했으니까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저희가 그 3개 기관 선정하는데 선정이 됐어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요새는 산업이 됐던 일상생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AI니 블록체인이니 네. 메타버스니 해가지고 이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디지털 신기술이 대세인데 특히 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쪽 부분이 접목이 안 되면은 대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런데 바로 협업지원센터가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충청권, 경기권 다 포함해서 중부권 이북으로 우리 기관이 유일하게 지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은 경기권, 충청권 다 아우르는 디지털 컨트롤 타워가 우리 기관에 설치가 되고 지난번에 이제 10월 달에 개소를 했는데 그 역할을 우리 혁신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우리 또 지역에 있다 보면 당연히 우리 지역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 방향을 잡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여기 충북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개소식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한 3년간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금액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역할을 할
그런 기관이 진짜 필요한데, 우리 기관이 지정된 부분에서 진짜로 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 33년에 혁신기관장 2년 해가지고 35년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방사능보다도 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본다 해가지고 내가 개석시 때 그 얘기를 한번 얘기를 했더니 네.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시던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냥 산업부의 그 담당 국장이 오셨는데 네. 이 사업 진짜 정부에서 시기적절하게 진짜 잘 만들어졌다. 요즘 부처별로 많은 센터들을 각 지역에 만들고 있는데 바로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 후속 사업을 내년도에 네. 좀 규모 있는 거를 좀 제안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잘하면 지금 그래서 내 직원들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아마 그 외로 그보다 더 3-4배 되는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 뿌듯하시겠어요? 상당히 뿌듯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뭐 그런 사업인 거죠. 그 박수철 DL 정보기술사장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조 산업이 뭐 지금 어쨌든가 디지털 신기술을 어딘가 접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자, 제조 공정 과정에 이 신기술 접목할 것이냐, 아니면 설계 과정에 접목할 것이냐, 향후에 그 생산 그 제품 관리에 어떤 시스템을 도입할 거냐, 이런 부분에, 그리고 디지털 신기술을 자, 메타버스를 적용시킬 거냐, 아니면 AI를 적용시킬 거냐, 블록체인 기술을 어디에 접목시킬 거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기업에서 많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렇죠. 사실은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부의 그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저희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하게 될 텐데, 우리 도내 특히 그 중소기업 좀 고민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은 저희 그 혁신원을 많이 이용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니 큰 선물을 주고 가시는데 그 후임 고근석 원장님 이번에 인사청문회에서 통과되셨더라고요. 네. 그럼 내년에 취임하실 텐데 그분한테 큰 선물을 주고 가시네. 고근석 차기 원장님 후임한테도 인사 말씀 하나 해주시죠. 한 말씀. 고근석 원장님은 뭐 제가 도에 있을 때 네. 많이 뵙고 또 요직에 근무를 많이 하셨고 또 사업 파트 쪽에서도 상당 부분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도 저보다도 더 훌륭한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오셔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하셔가지고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을 좀 더 좀 레벨 있는 기관으로 좀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있는 동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오셔서 좀 널리 좀 이해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인사말 좀 전하겠습니다. 고근석 원장님 부담 크실 것 같은데 2배로 해놨으면 거기에 더 올려야 될 건데 잘하신 분이니까 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충북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뭐 어디나 지역내 불균형처럼 청주로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절반 이상일 겁니다. 특히 과학기술혁신 역량, 이런 산업의 그런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이 다 청주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뭐 북부권, 남부권 이쪽에는 아무래도 그런 혜택이 좀 덜 가는데, 특히 이제 북부권에 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어떤 노력을 좀 강화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입장이든,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도 다 요새는 ICT 소프트웨어 그런 기능 자체를 활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서 어떤 그런 관련된 정보를 나름대로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거 관련된 전문 교육도 좀 받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여기 청주권에는 관련 스마트 포럼이나 그리고 여러 학회나 대학에서도 그렇고 그래도 좀
그런 의미 있는 뭐 교육이나 그런 포럼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사실은 북부권이나 남부권 같은 데에는 그런 역할에 어떤 그런 그런 정보를 기회를 좀 제공받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여건이 사실은 많이 부족해서 네. 제가 좀 그쪽에 신경 썼던 부분 하나는 내가 그러면 우선 그런 기회 제공할 수 있게끔 뭔가 지역별 과학기술 포럼을 하는 걸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충주하고 보은에 저희가 이제 센터가 있는데 네. 거기 또 우선 시범적으로 지역 과학기술 포럼을 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조업체하고 소상공인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보겠다 해서 그걸 좀 제가 추진을 했는데 예. 좀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뭔가 내용 전달을 많이 좀 해야 되는데 지역에 그런 시간적 여건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을 못했는데 좀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도 그런 과학기술에 대한 정보 네. 그런 거를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관련된 그런 그 전문가를 통한 이제 뭐 교육 시스템 이런 부분이 좀 더 갖춰주는 게 지금은 우선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의 역할을 그게 안 됐더라도 뭐 교통대도 있고 북부권 그렇죠. 같은 경우는 건축대도 있고 해서 우리 센터에서 그쪽하고 잘 협업해서 그런 쪽에 있던 역할을 좀 나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거기에도 대학도 있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 계신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네. 예. 본인들이 그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하시는 그런 자세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번에 뭐 연말이면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래서 퇴직 이후의 설계, 요새는 60이 청춘이고, 뭐 수명이 100세에서 요새는 뭐 120세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 절반 딱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설계가 되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제가 사실은 그 면회부터, 면사무소에서부터 사실은 옛날에 논두럭밭두럭 뛰어다니면서 고추밭 조사도 하고 면에서부터 내가 구급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남들한테 좀 내설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경험입니다. 경험, 실무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남보다 지식 수준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좀 남 못지않게 좀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60이 청춘인데, 그럼 이거를 좀 뭔가는 사회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뭔가 또 역할을 좀 하긴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학교에 가서 나름 그 학생들에게 사회 활동에 할 때의 그런 경험이 중요하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을 좀 학생들과 같이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관련해서 좀 역할을 해주고 그런 역할에 대해서 좀 뭐 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러브콜이 많이 왔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잘 선택하셔서 대학 강단에도 서시고 또 봉사를 많이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고향이 충주시 동양면이시죠? 네, 맞아요. 그 초중고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제가 그 교연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미덕중학교, 그리고 이제 충주고등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충주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고향 충주를 위해서 또 봉사할 그런 계획도 세우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향으로 글쎄 여기서 좀 더 역할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 1년 정도 더 있다가 고향으로 가고 싶긴 한데 만약에 또 혹시 학교에서 고향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혹시 좀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 뭐 금년에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고향에는 가야 되겠죠. 예. 예. 뭐 누구나 다 이제 뭐 이제 인생의 어떤 뭐 마지막이라고 그럴까? 다 고향에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혹시 뭐 선출직이나 이런 데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 지난번에 그 HCN 가니까 그 말씀을 또 여쭤보시던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치라는 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정치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좀 추대가 된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정치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제가 경험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조금 역할이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가 됐던 어떤 부분이 됐던 고향에 들어가서 내가 그런 분야에서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고 또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뭐 하여튼 뭐 지역을 위해서 좀 일을 더 해보고 싶긴 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60 청춘이니까 지금부터 봉사할 준비를 잘 하실 거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과학기술혁신원 함께 고생했던 직원들, 그리고 관계자들, 그리고 고향 충주 시민들께 인사 말씀 여기 보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 그 직원들께 좀 고맙다는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가끔 그 일에 조금 열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뭐 싫은 소리도 좀 뭐 한 적도 있고, 조금, 본인은 생각과 달리, 또 좀 고집스럽게 또 지시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좀 미안한 감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직원들이 제가 내일 모레 팀입니다만, 그래도 변함없이 끝까지, 원장으로서의 어떤, 예우를 또 해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정말 고맙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도에, 우리 그 과학인재국 특히, 예. 거기서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끝까지 신뢰도 보내주고 지원을 해줘서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고향이 충주인데 사실은 도에서 공무원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도에서 했는데 돌이켜보면 내가 우리 충주 지역에 뭔가를 좀 그래도 뭐 한 게 있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좀 더 고향에 좀 더 열심히 좀 해볼 걸 그리고 좀 더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향에 계신 분들께는 좀 죄송스러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좀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혹시 고향에서 어떤 뭐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가서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퇴임식이 언제예요? 퇴임식이 뭐 언제 말씀을 지금 드리긴 그렇고요. 저기 직원들하고 좀 조용히
야, 그리고 저기 또 우리 저 직원들의 좀 미안한 부분은 그래도 아직도 근무 환경이 조금은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미안한 마음을 솔직히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갖고 싶다 해서 간단하게 조촐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김상규 원장님, 앞날에 좋은 일이 있으시기를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